조직의 능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직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조직에 대한 체제 이해 능력과 그 다음에 경영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 감각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구성을 좀 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 농협 자체에 대한 어떤 상식과 관련된 농협 상식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이게 이제 경영 이해 쪽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 이해 이렇게 나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매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사장된 하위 능력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농협과 관련된 농협 상식 이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통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은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나오고요. 농협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어렵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농협은행이 농협비전 2025에서 제시한 5대 핵심 가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용어만 살짝 바꿔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도 좀 나오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 정체성이 살아있는 든든한 농협. 그 다음에 니은,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업인. 디귿, 도시와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 도시와 함께 만들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그 함께 만드는 주체 자체가 농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농촌 그 지역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은 도시가 아닌 지역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귿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유통 대변화. 그 다음에 미음, 농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 요것은 언뜻 보면은 문제가 없고 매우 좋은 말 같지만 5대 핵심 가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빼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디귿과 미음이 빠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실전 예제에서 1번입니다. 다음은 NH 농협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인 NH가 상징하는 의미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 NH 농협은 사실은 이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NH가 농협의 약자를 앞에 딴 거거든요. NO 농 HY 협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었던 그것을 NH로 바꾼 건데 이제 이 NH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5번 하나 있습니다. 내추럴 앤 휴먼.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있고 또 NH에 해당하는 것은 뉴. 호프가 있습니다. 호프. 됐죠? 그 다음에 N. 뉴 해피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행복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통 NH를 이렇게 이 정도로 구분을 하고요. 이런 건 실제로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Natural Human, New Hope, New Happiness.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주. 제가 이제 매번 농협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서도 매번 등장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농협의 조직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선은 이 조직도를 한번 좀 뜯어볼게요. 일단은 이 조직도를 보니까 농업인, 농가 인구 2,2로 1000명인데 제가 앞선 강의에서 한참 전이긴 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10의 세제곱, 10의 6제곱, 10의 9제곱, 10의 12제곱은 아셔야 된다.
천, 백만, 10억, 조. 여기서는 컴마하고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0만입니다. 200만. 그래서 221만 5천 명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농업인, 농가 인구는 이렇게 개인조합원과 법인조합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 좀 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 농협부터 인산협까지 5개 파트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이것들의 합이 1113개예요. 넘어가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교육원, 기타. 이 안에서는 계열사와 관계사가 또 파생이 되는 것이고. 됐죠? 보통 보면 이러거든요. 보세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뭐 사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상무, 전무, 뭐 그다음에 뭐 감사원, 감사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여기가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됐죠? 구조는 그렇다. 사실 옛날에는 농협과 축협이 다른 데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농협 따로 축협 따로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합쳐진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선 1번 지역 축협, 품목 농협, 그 다음에 품목 축협, 인산협은 지역 농협에 속해 있다? 지역 농협에 속해 있는 건 아니죠. 병렬 관계잖아요. 이렇게 속해 있다면 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나와야죠. 또는 이제 지역 농협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지역 축협도 밑으로 이렇게 깔려야죠. 아닙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열사와 관계사는 농협중앙회와 직접적 관계를 맺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는 1113개의 농업협동조합의 연합체다. 맞고요. 4번 지역축협은 전국에 116개. 조합원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다 합쳐놓은 거니까요. 그죠?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농협의 개인조합원과 법인조합원 수의 합은 200만 명, 조합원 수의 합은 200만 명. 물론 세면 됩니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세도 되지만 컴마가 2개잖아요. 200만이에요. 이거는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3번 넘어가세요. 다음은 농협의 인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너지 창출가라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말이긴 한데 이 시너지 창출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열린 어떤 마음 이런 발상으로 그다음에 계통 간 그다음에 구성원 간의 어떤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시너지 창출가. 그다음에 행복의 파트너. 농협하면 행복의 파트너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다음에 3번 매사에 적극적인 프로금융인. 자, 요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직과 도덕성, 진취적 도전가. 진취적 도전가는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농협의 인재상 중에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자기 개발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도 있다. 그 정도.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인 프로금융인은 지향하는 인재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대놓고 앞에다 깔아놓는 인재상은 아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요. 다음 중 농협이 기존에 진행해왔던 일방향적인, 일방. 돌아오는 게 없고 일방적으로 했던 농업, 농촌 운동과 달리 도시와 농촌의 1대1 쌍방향 소통 및 교류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농업, 농촌 운동은 그랬습니다. 농업, 농촌 운동은 일단은 답은 5번이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하셔야 돼요. 디지털 새마을 운동, 유토피아 마을, 141촌, 탄소 중립,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일단 디지털 새마을 운동은 그리고 과거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디지털로 옮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디지털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인터넷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마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농산어촌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이나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는 형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농촌사랑 141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1사가 회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사와 하나의 농촌, 지역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 일방적인 거고요. 탄소 중립은 뭐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쌍방이 돼야 되잖아요. 쌍방. 그래서 도시민과 농촌 간의 쌍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시민이 원하는 게 있어요. 농촌에.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싸게 물건을 직배송을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중간 마진 없이. 그 다음에 농촌은 아무래도 그 도시를 떠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휴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쉼터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제공해 주거나 농산물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도시민에게 우리가 도시에 갔을 때 뭘 해주길 바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갈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특성화 사업 같은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요게 이제 5번이 바로 쌍방의 교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알긴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는 이 내용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가보겠습니다. 농협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자 4번입니다. 됐죠? 자,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6번 농협경제연구소는 2021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 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발표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연대를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21년도라는 거예요. 21년도. 21년도에 주목해야 할 걸 얘기했다. 의도적으로 농협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가 아니라 특정 시점을 얘기했어요. 2021년. 그러면 2021년이 아닌 2020년 또는 그 이전이나 2022년, 2023년과 관련된 내용.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틀리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있죠? 요거는 2023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아닌 겁니다. 나머지는 다 2021년인 거예요. 물론 이제 연대까지 사실 한국사도 아니고 이 시점까지 기억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한데 보통은 그 특정 시기에 무엇들을 했는지 좀 묶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됐죠? 21년도에 뭘 했고, 그죠?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감안해 주시고. 다음 7번. 다음 중 조합원 의결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 조합원 의결권이 독특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독특하냐면은 우리 주식 기준으로 보면은 한 주당 한 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표가 되는 겁니다. 10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만 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 얼마를 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라는 게 뭐 농협에다가 얼마의 돈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 한 명당 한 표를 줍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집어넣든 10억을 집어넣든 모두 다 표 하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소수에 의해 전체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 1인 1표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조합원은 출자금에 따라 의결 건수를 차등적으로 부여받아요? 아니라고. 1인 1표라고. 1인 1표. 그 다음에 디귿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에 있어 주식회사보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요? 안 되죠. 왜? 다수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출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체가 많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찬성이든 반대든. 그죠? 과반수 이상. 그죠? 과반수가 되게끔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의 인원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리얼 주식회사 비교하여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보다 민주적 진행이 되겠죠. 각각의 의사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농협 그 상식 부분을 좀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경영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영 전략이 경영 이해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이해.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경영 전략이라고. 자, 우선은 경영 전략에서 첫 번째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일단은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차별화 전략, 두 번째가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중화 전략, 이렇게입니다. 나머지는 배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답은 어차피 1번 아니면 1, 2번, 3번 중에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별화 전략이 뭐냐? 차별화 전략이 뭐냐? 말 그대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휴대폰에서 아이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휴대폰을 파는 건 다 똑같아요. 휴대폰을 파는 건 다 똑같지만 뭔가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죠. 그죠? 예전에는 그게 카메라였을 수도 있고요. 뭔가 추가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 봤을 때 갖고 싶다. 아니면 보통 보면은 그 아이폰 광고를 보면 아이폰이 매우 정말 성능이 타 회사보다 물론 뛰어나겠지만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 가격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광고를 보면 어때요? 광고는 그 핸드폰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죠? 갖고 싶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갖게 해서 고객이 느끼기에도 이거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차별화 전략에 해당하고, 원가 우위는 원가 절감이죠. 원가 절감, 가격을 줄여서 가는 거고, 집중화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파트에 집중하겠다. 즉 큰 틀에서 가는 게 아니라 작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장이나 특정 고객을 공략하는, 집중 공략하는 것을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전자제품 시장에서 경쟁회사가 가격을 낮추는 저가 전략을 사용하여 점유율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나도 낮추던가, 맞죠? 아니면 내가 갈아타던가, 아니면 뭔가 차별화를 시도하던가. 근데 이에 맞서 오히려 고급 기술을 적용한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서비스를 강화해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차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격을 동시에 같이 낮췄다 그러면은 원가 절감을 통한 원가 우위였을 텐데, 여기서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는 말은 없지만 고급 기술을 적용해서 차별화를 뒀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전 예제 1번 한번 가보죠. 다음 사례 중 경영활동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감안할 때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경영하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경영 목적. 왜 경영을 하려고 하느냐. 됐죠? 그리고 인적 자원. 사람이죠, 사람. 목적, 사람. 목적, 그 다음에 인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 돈이죠, 돈. 됐죠? 돈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 전략이 있겠죠. 전략. 그래서 목적, 왜 하느냐. 사람,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죠?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 자, 우선 답을 골라보면요. 나입니다. 나는 자발적인 참여로 뜻을 같이 한 동료들과 함께 매주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죠? 자, 이거는 사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 경영 활동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2번 나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집중화 전략.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부터 볼게요. I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한글 전용 PC 분야를 한국계 기업과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회사를 설립해 조직체에 위항하였으며 이후 고유 분야였던 소프트웨어 자원을 집중하였다. 집중화 전략이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이 집중화 전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났어요. 답은 4번인가요? 4번이네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 비마트는 재고 네트워크를 전산화해 원가를 절감했다. 원가 우위.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니은 됐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A 호텔은 5성급 호텔로 하루 숙박 비용이 상당히 비싸지만 환상적인 풍경과 더불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객실내 제품들이 모두 최고급으로 비치되어 있어 만족도를 높여준다. 자, 다른 호텔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까지 좀 덧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차별화 전략.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답 자체는 금방 나왔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H회사에 근무하는 B씨가 다음 기사를 읽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할 때 B씨가 생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도요타 자동차는 2009년 11월 가속 페달의 매트 끼임 문제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가 넘는 사상 초유의 리콜을 감행했다.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는 기계적 원인과 더불어 무리한 원가 절감, 과도한 해외 생산 확대, 안일한 경영 등 경영상의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요타 자동차는 급속히 성장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리콜에 대한 늦은 대응 등 문제 해결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쌓은 명성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이 됐다. 이에 반대 사례로겠죠.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리콜 사건이 있다. 1982년 9월 말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존슨앤존슨의 엑스트라 스트렝스 타이레놀 캡슐을 먹고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존슨앤존슨은 즉각적인 대규모 리콜을 단행하며 빠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존슨앤존슨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상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면 기업은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해.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게 왜냐하면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대응이 늦었다가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은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2번 기업은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결해야죠. 빠르게 대응했어야죠. 그죠? 3번 이윤 창출은 기업의 유지에 필요하지만 수익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죠?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4번 존슨앤존슨은 사회의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는 윤리적 책임을 잘 이행했어.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H전자가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주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평판 TV 시장에서 PDP TV가 주력이 되리라 판단한 P전자는
2007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PDP 생산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3조 원 수준의 막대한 투자를 결정한다. L전자와 S전자는 LCD와 PDP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성장성이 높은 LCD TV로 전략을 수정하는 상황이었지만 H전자는 익숙한 PDP 사업에 더욱 몰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LCD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PDP 공장이 본격 가동될 시점에 PDP의 경쟁력은 이미 LCD에 뒤처지게 됐다. 결국 활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PDP 생산 설비는 조기에 삼각함을 고민할 정도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H전자는 2011년에만 11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도 10조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됐다. 연이은 적자는 P전자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급락시켰고 H전자의 CEO는 P가 아니라 H인 거겠죠? 디지털 가전에서 패배자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TV를 포함한 가전제품에서 사업에서 H전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워졌으면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사업 환경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변화 속성도 예측이 어려워져서 따라가지 못했다. 이건 사실 포기를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아니다 싶었으면은 그때 접었으면 11조, 10조 이런 수준의 손해가 아니었을 텐데 이걸 계속 갖고 간 거예요, 지금. 2번. 차별성을 지닌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낮아져 주저했다. 좀 무관한 내용 같아요. 3번. 기존 사업 영역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신사업이나 신제품에 대한 낮은 몰입도를 보였다. 자, 애매한데요. 일단은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했고 이게 강한 애착까지라고 볼 수 있나? 익숙한 PDP 사업에 더욱 몰입했다. 애착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던 거고 3번으로 봐야겠네요. 3번. 4번 실패가 두려워 실패가 두렵다. 실패가 두려운 걸 나타낸 적은 없어요. 그죠? 외부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잠재적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금을 돈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사실은 인정까지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 돈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야. 잘못한 거야, 애초에.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기법에 대한 자료이다. 이어지는 질문을 답하시오 그랬는데 공급자의 교섭력, 잠재적 진입,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의 위협, 산업 내의 경쟁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포터의 산업구조 기법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걸 가지고 5번을 볼게요. 포터의 산업구조 기법에 따라 분석 기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분석한다고 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나머지는 다 맞아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메모리형 반도체는 일상제로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어느 회사의 제품이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자, 보통은 이렇게 일상제가 되면서 그다음 디자인 면에서든 품질이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진입 장벽이 낮아지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가 돼요. 근데 경쟁이 심하다라는 것 자체도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오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레드오션은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요. 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진입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죠? 이쪽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자의 교섭력이 올라갑니다. 맞죠?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지만 대체재의 위협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이건 오히려 잠재적 진입이나 구매자의 교섭력 이쪽과 관련된 내용이 더 가깝죠. 경쟁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자의 교섭력은 떨어지죠. 왜? 다들 비슷비슷하게 만드니까요.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체재의 위협과는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고 나머지와는 좀 더 엮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나머지는 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과는 연결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구매자의 교섭력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구매자의 교섭력이 가장 높대요. 여기입니다. 구매자의 교섭력이 가장 높다. 이거는 사실 선택지에서 거의 다 등장을 했는데 볼게요. 구매자의 구매량이 판매자의 규모보다 작아. 근데 교섭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내가 구매하는 것이 네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 빨리 만들어내.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작을 때가 아니라 클 때라고 보셔야 됩니다. 클 때. 됐죠? 그 다음에 시장에 소수기업의 제품만 존재할 때 경쟁이 덜 치열하잖아 이러면 다수입니다. 다수. 장벽도 좀 낮아야 되고 구매자가 공급자를 바꾸는데 전환 비용이 안 들 때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제품 차별성이 낮아야겠죠. 됐죠? 그리고 구매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죠? 나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뭐 등등등. 그죠? 그렇게. 교섭력이 올라가는 것은 이 중에 5번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강의부터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